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신문사설비 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 패싸움으로 내모나, 중앙일보는 여권은 조국 구하기 접고 벼랑 끝 중산층 구하기 전념하라. 동아일보는 장관 한 명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진 대한민국, 매일경제신문은 조국 전쟁 격화,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은 통합을 말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문재인 정권, 국민의 권력 아닌 조국 호위대 자임하나. 문화일보는 친여 참여연대 간부도 구역질 난다는 조국 두둔 위선, 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여야 간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 반대하는 세력 간의 건널 수 없는 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 이코르 조국 사수를 내걸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기준이나 조국의 일가의 범죄 혐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진영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를 수사했던 기준으로 조국을 수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조국 사수 입장을 정한 마당에 조국 수사는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 진영의 힘의 논리에 기초한 여론 향방이 상황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기준이나 심판이 없는 게임이 지속되는 이전 투구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해외 투자 사상 최대 무엇이 기업을 밖으로 내모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화학물질 평가법, 화학물질 관리법, 원격 의료 불허 등 각종 규제가 문제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도 역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파기됐고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실질적 인상은 멈췄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외로 나가는 자본이 얼마나 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주 52시간만 해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데 이보다 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외 각종 규제 문제 역시 해외 투자 증가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해외는 그런 규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정책과 미국의 직접 투자라는 압박으로 미국 등 해외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를 말하려면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와 또 이걸 비교하면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역시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론 주식 등 금융 투기도 벌이지만 직접 투자도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서로 양보, 빨리 개선, 한일 관계 전환의 삭트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악화된 한일 관계 변화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문제, 지소미아 등 군사적 문제도 있지만 분업화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절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먼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고 한국 역시 같은 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한일 간 무역관계가 현저하게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투자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일 간 총체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경제 교류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70조 원, 시장 개입 후유증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가진 사람은 정부가 도와주고 무주택자나 전세금 대출자는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변동금리나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언젠가 정부가 또 장기 저금리로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제 이전에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수탈 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공공적 주거 주택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집은 투기적 상품이며 그 뒤에는 호시탐탐 약탈을 노리는 버블화된 금융 투기 자본이 노리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기초한 주택 공공성을 도입하고 금융 공공성을 강화해 투기적이고 약탈적인 금융 흐름을 차단해야 합니다. 불로소득과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군 수뇌부까지 북한 대변인 흉내 내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가 아닌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또 북미사일 도발 옹호 이런 사람에게 안보 못 맡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국방부와 야당의 입장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군사 합의서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 등의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기준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서로 입장이 대립하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 공론화된 토론이라도 벌여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정상적인 군사훈련인지 기준 없이 논란만 벌인다면 국민들은 항상 어느 입장에 맞는지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지상파의 비판 언론 총공격에 나서라 주문한 방통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과 가진 적 간담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윤리나 기준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진영에게 다른 진영을 공격하라고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친정부냐 반정부냐를 기준으로 언론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정치가 혼탁하면 언론 환경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한은 이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세대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무너지는 20대들의 정신건강 두고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신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20대들이 4년 전보다 90.6% 늘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취업과 소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20대만 떼내어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한 성장기인 10대 때부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교육과 배려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 맞춘 학력 위주의 학교 공부와 암기식 위주의 서열화로 아이들의 행복과 창의성은 뺏기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부모들을 배경으로 스펙을 사회하고 일찌감치 경쟁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패배자가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10대가 20대가 되면 상황은 더 엄혹합니다. 20대의 건강은 우리 사회 건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투자도 출산도 중증 의혹 상실 정부가 결자 해지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치솟는 노동비용과 세금 규제에 기업들 탈한국을 넣으시 미래 불안에 3포 세대 급증 출산율 영명대 국가 추락 설계주의는 실패 자율창의 북돋워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공황적 상황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무역 둔화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서 내수시장의 침체 등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비용이나 규제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율과 창의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시대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규제에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애써 키운 인력 팽개치면서 원전 수출 제대로 되겠는가 라면서 역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거짓 주장입니다. 신고리 4호기 상업원전의 시작으로 고리 1호기와 월송 1호기가 폐쇄됐지만 원전 발전량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자꾸 탈원전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리 5호기 공사도 재개되었고 향후 원전 발전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추가로 건설 준비 중인 것과 원전 수출까지 감안하면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확대 정책이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합니다.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돼지열병 공동조사 묵사라는 북한과 무슨 교류협력인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 교류가 막혀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 있은 지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상적 남북 교류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은 풀기 어려운 퍼즐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 없이 부차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지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9분기째 내리막 기록한 민생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인 아르바이트만 증가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평균적 국민의 자산 가치는 끌어내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알바 일자리조차 없다면 노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 알바 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닌데 마치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인 알바가 문제라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노인복지를 확충해야 할 텐데 노인복지 확충에 대해서 과연 이 자본신문들이 동의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가치 증식을 옹호하는 이런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는 금융 약탈이 그 배경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